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어제는 시장이 저는 좀 상승을 1% 정도 이제 코스피 시장이 좀 해주고 금요일에도 이제 좋은 상승 마감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환율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 환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유가 또 함께 보면서 이 환율, 유가 그리고 주식시장 이렇게 관계 함께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달러에 대해서 시장이랑 굉장히 연계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쟤는 왜 이렇게 환율을 얘기를 많이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환율이랑 주가랑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환율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드리면 환율은 우리나라의 경제입니다. 환율이 얼마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수입 가격, 수입은 이 에너지부터 원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식량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공산품이던 전체적으로 모든 수입품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받침이 되는 수출, 반도체든 조선이든 자동차든 수입, 수출에 대해서 물가가 달라지게 되죠. 환율에 따라서. 이게 자체가 기업의 실적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 시장이 주식시장보다 더 커요. 그래서 환율을 주식시장보다 먼저 제가 맨날 체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환율 움직임이 미국 이제 달러 인덱스가 있죠. 그래서 같이 보는 겁니다.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환율은 기업들의 실적과 굉장히 연관이 있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야지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먼저 환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 쉽게 가지고 왔는데 1월 한번 볼게요. 1월에 환율이 이렇게 올랐어요. 요 시기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여기에서 살짝 내려올 때 다시 반등을 주고 다시 환율이 급등을 하니까 시장이 이렇게 내려오고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환율이 급상승을 한다는 거는 좀 뭔가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이 박스권에 좀 갇힌 흐름이고 옆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는 구간에 환율이 안정적으로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이 구간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구간을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여기가 전고점 라인이죠. 전고점 라인을 이때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못하고 밀렸다가 돌파를 했죠. 여기서 돌파를 한 다음에 박스권으로 8월, 9월, 10월 기간 조정의 형태로 매물 소화를 한 다음에 이때는 가격 조정이 아닌 좀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움직인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때를 봐야 돼요. 이제 이때부터 환율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요 9월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가파르게 내려왔죠. 그런데 이 시점에 시장을 보면은 여기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시장이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기간 조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죠. 환율이 떨어지면서 가격 매력이 생기는 겁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보시면은 쌍바닥으로 환율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내려오지 않고 기간 조정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죠. 지금 박스권으로.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에는 시장이 내려오겠죠. 요때처럼.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 거고 환율이 여기서 빨리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다음 주에라도 환율이 지금 전고점을 넘어갔죠.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은 우리가 안정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 환율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시장은 올라가도 외국인 매수가 크게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 환율이 올라가니까 가격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이를 잘 보셔야 된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시장은 결국에는 내려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율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부분을 좀 먼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환율과 주식시장의 관계를 모르면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주식시장 경력이
오래되시면은 이 환율과 굉장히 비슷하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누가 얘기를 안 해주면 저라도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선물도 굉장히 지금 많이 말씀을 드리죠. 선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봐드리는데,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외국인이 4조 매도로 포지션을 잡아놨다. 요때 크로스가 생기면서 이 노란색이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다. 이 시점부터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서 포지션을 잡아가는데, 작년에 한번 볼게요. 작년에는, 자, 작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까지 보시면은 작년에는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이 선물도 같이 샀어요. 움직임이 굉장히 흡사했죠. 여기 보시면은 움직임이 흡사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우상향으로 외국인이 선물을 10조로 샀어요. 작년 3월부터.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견인을 한 거죠. 시장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이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선물도 마이너스 4조를 매도를 해놓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긍정적, 가세요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작년과는 지표가 지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12월 만기일부터 지금까지 포지션이 외국인이 4조를 매도를 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좀 나스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미국장이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제 결론은 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상원을 통과했죠. 기사를 한번 보면은 바이든이 2100조예요. 슈퍼 부양책. 어제 이제 밤에 나온 기사인데요. 상원을 좀 통과를 하고 하원으로 넘겼다고 하는데, 하원도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좀 통과가 어느 정도 좀 무난하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부양책에 대해서 현금 160만 원에 실업수당 확대 지급을 하고 최저임금이 인상을 하는 이런 방침을 좀 얘기를 했는데, 최저임금이 오른다. 여기도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거는 환율이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돈을 더 푸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달러가 약세, 물가가 오르겠죠. 우리도 좀 경험을 했었죠. 최저임금을 좀 급하게 상승을 시키면은 물가가 좀 상승을 해요. 아무래도 쉽게 생각을 하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 임금이 올라가면은 그 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경제 이치입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이런 부양책이 나오는데도 환율이 오르는 거죠. 달러도 보시면은 여기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달러도 이렇게 오르고 있었죠. 다행히 이런 부양책 내용 나오면서 새벽에 좀, 어제 우리 시장에 오후까지 올랐었어요. 우리 장중에도 달러가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 나오면서 나스닥이 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고 해서 다행히 좀 달러가 좀 떨어졌습니다. 달러도 빨리 떨어져서 전고점 밑까지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은 좀 주시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호재가 이렇게 시장에서 좀 나오려고 하는데도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이 환율이 계속 급등을 하고 달러가 올라가면은 하나의 어느 부분에서 좀 불확실한 걸 안고 가는 거고, 이 외환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데 못 믿겠다 이거죠. 못 믿겠고 뭔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져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은 추세가 요렇게 가고 있다 말씀드렸죠. 여기 상단 추세고 하단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지해서 가는데 지금 움직임이 상승 세기형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기간이 아직 좀 남아 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끝에 왔을 때 좀 하락세경으로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락세기형은 이렇게 돼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가 나오고 장대 항복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를 벗기는 거죠. 지금 이제 상승 쐐기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기간이 좀 더 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 계속 보면서 나스닥은 흐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런 흐름을 좀 보셨어요. 환율도 보고 선물 시장, 뭐 나스닥, 달러까지 이렇게 함께 보셨는데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이 좀 상승을 하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주초에 우리 시장도 좀 훈풍을 보일 수가 있겠죠.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겠는데 환율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져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환율이 떨어져야지 가격 매력이 생겨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견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의 만기일이 목요일인데 원래 둘째 주 목요일이죠. 근데 설 연휴로 인해서 휴장이죠. 그래서 수요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옵션 포지션도 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지금 시장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전 여전히 좀 이런 환율 부분과 선물 부분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 계속적으로 좀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은 좀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강세장이죠. 시장이 지금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이고 우리나라가 5월 2일까지 공매도가 금지예요.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공매도 때는 강세 마인드,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는 강세 마인드를 좀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강세장이고 강세 마인드를 가지시되 한편으로는 그런 외환시장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보자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주력주는 계속 가져가세요. 주력주는 계속 가져가시는 거고 내가 트레이딩하고 그런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물 부분과 환율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저는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보면서 연연히 하지 말고 좀 크게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미국에서의 내용이 확실히 통과가 돼서 슈퍼 부양책이에요. 2100조라니까. 그러면은 환율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달러도 다시 떨어지겠죠. 그만큼 돈을 많이 풀고 최저임금까지 올리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고 그때는 그거 확인하고 또 신규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도네시아랑 우리랑 둘만 공매도가 안 됐었거든요. 다 풀어줬죠.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을 개방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까지 그 공매도 금지가 종료가 되고 우리나라만 남았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좀 강세 마인드도 계속 가져가셔도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선물과 환율 부분 계속적으로 항복이 나오는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요. 빅스는 항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고 급락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스닥이 전고점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빅스가 급락이 나온 거다. 빅스에서 항복이 나온 거죠. 이제 달러 환율 부분에서 좀 항복이 나와야 되고 선물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가야 되는데 선물을 시장이 안 빠지면은 외국인의 생각이 롤오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지금 4조를 매도해놨는데 시장이 올라가면 이쪽에 손실이 계속적으로 불어날 거거든요. 3월 둘째 주가 이제 선물 만기일인데 현재까지 흐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해가 되셨죠? 시장 강세 마인드를 가져가시면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한 20-30% 현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는 보유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내려왔을 땐 뭐 이삭축기돈 이렇게 하시고 너무 고점으로 막 이렇게 튀는 때는 좀 챙겨주시면서 상당히 자금만 잘 유지를 해서 주력주와 함께 가시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역시 뭐 시황 관점은 변한 건 없습니다. 대만 시장도 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시장 좀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모방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유가 좀 빨리 한번 볼게요. 어느새 유가가 56불까지 왔어요. 56불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유가가 올라야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먹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가 싸지면은 친환경 안 쓴다 그랬죠. 유가 씁니다. 기름 쓰죠. 기름이 더 싸니까. 근데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올해는 유가 관련주를 저가에서 잘 모아 가시고 올해 좀 길게 올 한해 농사로 좀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유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종목 있죠. GS가 이제 GS 칼텍스 있죠. S-오일 있고. 근데 GS는 이제 지주사죠. 지주사기 때문에 지주사 모멘텀도 좀 있거든요. GS 칼텍스는 이제 상장이 안 돼 있고 GS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GS 지주 회사가 다른 뭐 GS 건설이나 이런 모멘텀도 좀 있고요. 근데 유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름값이 좀 최근에 주유소가 좀 올랐죠. 근데 정제 마진이 아직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제 마진인데 근데 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서 좀 바닥 다지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정제 마진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마진이 많이 늘어나면서 정유사 실적이 좋아진다 그랬죠. 화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면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요. 지금 좀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급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결국엔 좀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GS 같은 종목도 빠졌을 때 조금씩 이제 모아가고 요렇게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올해 괜찮은 좀 수익률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유가가 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정제 마진도 분명 좀 따라갈 거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가파르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좀 거래량도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좀 늘고 있고 뭐 이렇게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갖고 GS 같은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렸지만 정유사뿐만이 아니고 좀 지주회사 모멘텀도 있어요. 지주회사 종목들이 시장의 강세를 보이면서 다 올라가는데 GS는 못 올랐죠. 정제 마진 때문에 못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정제 마진이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유가가 56.85달러예요. WTI. 이렇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좀 환율이 하락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율이 하락을 해야지 저도 이제 구독자님들도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바라보는 거고 환율이 이상적으로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결국엔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리스크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